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고 박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정시 명지대 편입니다. 사실 촬영에 앞서서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뭐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뭐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 그냥 이런 의견이 있구나라고 참고해 주세요. 저의 그동안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서 올해 명지대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음, 물론 학과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할 거고요. 일단 명지대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명지대 요강인데요. 지난번에 광운대랑 명지대랑 좀 다릅니다, 입장이.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변한 게 거의 없었죠. 그게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지대는 전형에서 변한 것들이 있어요. 전형 요약된 것들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볼까요?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인원이 일단 좀 늘었죠. 136명 인원이 늘었습니다. 정시. 유형 변경이나 방법 변경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학과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 가릴 거 없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30, 30, 20, 20이었어요. 바뀐 점을 한번 명지대편을 보겠습니다. 바뀐 점. 2021 학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가 두 과목 평균 20이었습니다. 문이과 상관없이, 문이과 공통. 이렇게 있었는데, 2022 학년도에서는요, 보시면, 문과는 그대로예요. 30, 30, 20, 20인데, 이과 같은 경우에, 자연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 25, 수학 35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자연 계열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탐구가 2021학년도까지는 두 과목 반영이었는데요. 이제는 한 과목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그대로, 이과는 국어가 25, 수학이 30으로 변경되었고, 둘 다 탐구는 상위 한 과목. 이 크죠?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버렸네. 가산점이 있는 부분도 이제 변경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려면 내려가 볼까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학년도에 있어서 가산점 부분이 변경이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자연계열 쪽에 있어서 수학과 과학에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산점이 있었냐면요. 수학 수리 가형을 선택한 사람들, 과탐 선택한 사람들에게 각각 10%씩, 수학 10%, 과학 10%씩 100분위의 가산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과학만 가산점이 있습니다. 수학이 없어졌어요. 가산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건 좀 궁금하죠? 이게 그러면 바뀐 점이 입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수학 가산점이 폐지가 됐으니까 수학 가산점 폐지. 이게 그러면 입결의 상승 요소로 작용을 할까요? 어차피 자연 계열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인문 계열은 어차피 기존에 안 됐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수학 10%가 폐지가 됐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반적인 수학 점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가산점 폐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X.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오히려 주목해야 될 거는요. 탐구 한 과목 반영이에요. 이걸로 이게 수학 가산점 폐지를 덮고도 더 남습니다. 오히려 입결이 상승할 요소입니다. 가산점 폐지보다 탐구 한 과목 반영이 훨씬 큰 요소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명지대는 주목해야 될 요소가 이게 아니고요. 영어예요. 이거 영어. 그러니까 이 바뀐 부분들을 국어, 수학 이 부분도 있지만 그 문과, 이과 가릴 거 없이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뿅뿅뿅 어디 나왔을까요? 여기 있네요. 영어 반영 비율을 보면 1등급이 100, 2등급이 98점, 백 없죠? 3등급 96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4등급을 받아도요, 90점이에요. 4등급과 1등급의 갭이 10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5등급 받아야 이제 여기서 10점의 갭이 떨어지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체로 대학들이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까지 후하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4등급 받으면요, 한 80점? 그러니까 애매한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명지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명지대 지원 학생 영어 등급. 어떻게 될까요? 과연 명지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영어 등급 1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명지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등급표를 보면 3, 4등급이 어쨌든 3등급? 이 정도가 주력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2등급에서 4등급 사이가 되겠죠. 근데 2에서 4등급 정도의 그 점수 풀에서는요. 영어 4등급 받은 학생들도 다른 과목의 점수가 괜찮다면 충분히 지원할 기회가 올해뿐만이 아니죠. 명지대는 많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볼게요. 2에서 한 4등급 대 학생들 지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작년과 올해의 수능 영어 트렌드가 어떤가요? 올해 영어가 어렵습니다. 올해 영어의 점수대가 학생들이 많이 낮아요. 작년에 1등급 받은 인원이요. 영어 1등급 받은 인원이 대략 한 12% 정도 됐어요. 2021 영어 1등급 인원이 12% 정도 됩니다. 12.6% 정도 돼요. 올해는요. 지금 6월하고 9월 봤을 때 1등급 인원대가 뭐 한 5%?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영어 등급이 등급 인원이 생각보다 1등급 인원대가 적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적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3등급, 4등급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달성하는 인원이 적다 뿐이지 3등급, 4등급 넘어가면요. 영어가 난이도가 어려운 해나 쉬운 해나 생각보다 인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3, 4등급까지, 4등급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러니까 올해처럼 영어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요. 영어 점수를 후하게 주는 대학에 몰릴 요인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명지대도 올해 그러니까 영어 점수 때문에 영어 점수가 영어를 잘 못 받더라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학이 명지대도 그럴 거고요. 국민대도 그럴 것 같고요. 뭐 하위권이라고 죄송합니다. 중하위권 대학 쪽으로 좀 경기권 대학까지 내려오면 수원대 뭐 이런 대학들도 그럴 것 같고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얼추 생각나는 대학들은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영어 중위권 학생들이 몰리기 좋다. 좋은 대학이다. 만약에 올해 영어가 이게 전제는요. 올해 영어가 어렵다입니다. 올해 영어가 지금 6월, 9월 트렌드처럼 어렵다면 영어 중위권 대 학생들이 지원하기 좋은 대학이 명지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예. 그런 요소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학과 배치도를 볼까요? 배치 세 번째인가요? 배치 한번 볼게요. 학과 배치를 살펴보면은 보시면 인문계열부터 보겠습니다. 과운대 같은 경우엔 가다군, 나다군 각각 뭐 이렇게 문과 이과 나눠졌었죠. 인문계열 보면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요. 어문, 인문학부 다 나군이죠. 사회과학 다 나군이죠. 다군에 있는 학과는요. 경영, 법학, 그리고 전공 자유학부하고 융합전공. 요게 경영법과 전공자유 융합전공이 다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학과가 나군이고요. 학과는 나군이고, 경영, 법학, 그리고 자유전공, 융합 전공 같은 계열이 다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공과대학이 가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연과학대학이 나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ICT 융합이 다군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나 다군에 모두 있는데 대부분은 오히려 가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공과대학이죠. 공과대학.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공과대학이 가군에 있고요. 나군은 자연과학대학하고 건축이 여기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건축. 여기는 나왔나? 건축이 있죠. 건축. 참고로 자연과학대학은 수학, 물리, 화학, 식품영양, 생명과학 정보 해가지고요. 약간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들이 나군에 포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로 뽑아요. 학부로. 하나로 뽑는 거예요. 나군에는. 건축도 나군에 있고요. 그리고 다군에는 이렇게 하면 헷갈리시려나요? 선호도가 높은 공과대학은 가군, 자연과학대학과 건축이 나군, 그리고 ICT융합이 다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학과부터 이제 문과 인문계열부터 볼까요? 인문부터 학과를 볼게요. 어떻게 됐나? 입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입결을 보기에 앞서서 재작년 입결을 볼게요. 2020 학년도 입결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2020 학년도의 그 정시 모집 입결 결과가요. 너무 낮았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요. 2020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수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수시처럼 학과에 영향을 받는 건 맞으나 가나 다군 그 군별로 좀 따로 보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섞어서 보실 게 아니라 수시는 어차피 뭐 이 군이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공통으로 넣지만 정시는 군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묶인 군 속에서의 학과 순위를 좀 보셔야 돼요. 명시된 큰 변화가 없이 보시면 이제 대부분 나군이었죠. 이거를 제외한 경영, 법학, 자유전공, 융합 전공을 제외하고 이제 나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 요 사회과학대학부터 이제 여기 인문대학에 있는 어문, 중동아랍, 인문, 문예창작, 사회과학이 나군이었는데요. 맞죠? 나군이었는데 보시면 학생들이 보고 들어가는 거는 이 최저점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너무 낮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 어느 학과를 먼저 고르시겠어요? 선호도가 낮은 학과는요. 어문하고 중동 아랍 지역 이쪽이 조금 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이 중에서 낮고요. 인문이나 이제 이쪽 사회과학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2020 학년도 정시 모집 입시 결과를 보시면요. 어문하고 중동이 높죠. 이게 높아요. 그리고 인문학부가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뭐 문예창작은 뭐 그런 이게 사회과학도 너무 낮아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이때 학생이었다면요. 문예창작 안 늘 것 같고요. 그죠? 이때 수험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추천해주는 뭐 입시 사이트 나중에 가서 또 정시 때도 넣으실 거잖아요. 뭐 UA라던가 메가스터디라던가 진학사라던가 등등등 이런 거 막 이용해서 넣으시잖아요. 거기서 추천해주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사람 심리 싸움인데 내가 수험생이라면 이 결과를 보고 문예창작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점수면 100분위 환산했을 때 내가 뭐 800 몇십 점 나왔다고 쳐보면 문예창작은 부담스럽죠. 3, 40점 넣고. 근데 3, 40점 내가 800, 3, 40점 나왔는데 중동 어문 넣으려고 했더니만 보니까 인문이나 사회과학 매력적인데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죠. 인문, 사회과학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예창작이 떨어지고 어문이나 중동
근데 소신을 갖고 여기를 이걸 이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어문이나 중동 쪽은 들어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넣는 학생들이. 또 인문 많이 올라가겠네요. 사회과학도 올라가겠네요.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가셔야 돼요. 2022를 한번 볼게요. 아까 문예창작 제가 그 학생들이 안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823 보면 이 중에서 굉장히 낮은 최저점이 제일 낮죠. 제일 낮고 어문 계열을 하고 원래는 아랍이 제일 낮아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낮아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갔을 때 어문 계열도 낮은 계열이니까 학생들이 그냥 그 해는 작년에 어문 계열하고 문예창작이 제일 낮은 점수를 형성을 했어요. 이걸 타자로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이거 타자를 좀 쳐봐야 되는데 나군 같은 경우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0 결과를 보면요. 문예창작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고 어문이나 아랍 계열이 너무 높았어요. 그럼 2021 제가 이제 추천을 했을 때는요. 그래서 상향 지원을 2021에 상향 지원할 때는 문예창작을 얘기를 했고요. 과감하게 상향할 때는 문예창작 놓고 다소 인정 상향을 할 때는요. 어문 계열이나 중동 아랍을 추천했습니다. 이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나왔고 물론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택이 틀리진 않았죠. 문예창작이 낮았고 어문도 낮았죠. 예. 중동 학부 아랍도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학과적으로 봤을 때 어문과 문예창작이 그 대상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인문도 그렇고 이 두 개는 인문이나 사회과학은 제가 그래서 그 당시 작년에는 추천하지 않았던 상향을 놓을 때 추천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측대로 나왔죠.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는요. 올해는 문예 창작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문예 노노. 올해는 또 여기 이거 보고 학생들이 오겠죠. 어문과 중동 아랍이 있는데 차라리 어문과 아랍 중동이면 그 상향으로 넣을 거면 원래 높게 가는 거거든요. 아주 내가 점수가 진짜 모자른데 과감하게 넣겠다 그러면 사회과학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인문 넣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넣는 거고요. 근데 다소 소신으로 넣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향은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소신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왜 상향 얘기 안 하냐고 얘기하시면 온라인으로 이거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소신으로 넣는다 그러면요. 둘 중에는 어문이나 아랍 중에는요. 차라리 저는 아랍 갈 것 같아요. 아랍을 넣는 게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모집 인원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어차피 모자란 점수를 넣을 거면 전 조금인 건 넣습니다. 이럴 때 남들하고 반대로 가죠. 약간 청개구리. 이게 뭐 정답이 없습니다. 어문학부 넣어가지고 더 잘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중동 이거 넣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정답은 없어요. 어문이나 중동 아랍을 넣으셔야겠는데 어쨌든 이거 보면 사람이 쫄려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는 이거 들어올 거고 약간 부족한 점수다 그러면 인원 많은 거 가야겠죠. 예비번호. 근데 내가 거기서 점수가 좀 더 벌어진다 그러면 적은 거 들어가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신에서도 점수가 많이 부족. 중동 아랍. 약간 부족. 어문. 이렇게 가겠죠. 이거 인원수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다군을 볼까요? 다군 보면요. 자, 2020 다군을 보면 자, 경영, 법학, 전공, 융합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보면 볼까요? 최저점을 봤을 때 경영, 법과 전공 자유, 융합 전공인데 확실히 경영이 높죠. 다군은 자, 근데 먼저 전제 다군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군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보고 예측을 한다면 내가 명지대를 가고 이 중에 넣을 거예요 라고 예측을 한다고 그냥 다군이라는 걸 배제해 놓고 이것만 보고 한다면요.
자, 순위를 볼 때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티어로 한 3티어 정도 돼요. 그 5개의 극간으로 나눈다 그러면 중간 정도의 선호도를 갖는 학과고, 경영은 1티어는 아니지만 2티어, 두 번째 순위 정도, 2순위 그룹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난하잖아요. 법학이 무난한데 뭐 3티어 정도 되는데 제일 낫죠. 법학은 올라갈 요소가 충분히 있고, 경영은 좀 무서워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런 게 보이는데, 음, 뭐 어떻게 나왔나요? 경영, 법학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의외로 융합 전공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때는 저 작년 이때는 몰랐는데 추천 못했거든요.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융합 전공이 이렇게까지 떨어질지는 저도 몰랐어요. 작년 그 추천할 때, 그 재작년 결과 보고 작년에 추천할 때 물론 평균이 굉장히 높긴 했죠. 평균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학생들 심리 읽을 때 제가 융합 전공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이거 경영 넣는 거는 생각을 했는데 융합 전공 작년 그 2021에서 제가 상향 추천할 때 경영 얘기를 했었거든요. 학생들한테 개인 오프라인으로 얘기를 할 때 경영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경영. 온라인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얘기를 하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들 그러시니까. 근데 어찌됐든 경영인데 제 생각보다 더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너무 떨어졌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넣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게 문화문화 법학부였는데, 예, 이 중에서 법학이 몰릴 요소가 많아서 법학은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향하고 조심 법학. 이렇게, 법학.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됐더라? 법학 높죠. 850. 최저가 850. 경영, 폭락. 근데 융합은 예상 못했어요. 융합 예상 못했는데 폭락. 이런 건 이거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건 이제 언급 못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폭락했고 올해를 보면요. 근데 올해는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경영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융합하고 그리고 경영하고 융합 넣는 학생들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표준 편차 보세요. 최고점하고 표준 편차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크죠. 그러니까 경영하고 융합까지 경영 표준 편차가 35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융합 전공도 마찬가지죠. 매우 크죠. 그러니까 점수대 높은 학생들도 충분히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많이 도는 거죠. 많이 돌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났는데 올해는 이거 보고 학생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2022에서 이제 시간 너무 많이 흘러가는데 그것도 마무리는 해야겠죠. 끝까지. 그래서 2022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때가요. 경영하고 융합은 안 넣어요. 넣지 마세요. 여기는 이제 넣지 마시고요. 넣을 거면 볼게요. 저는 둘 중에 추천하면 법학과 추천합니다. 법학 추천합니다. 차라리.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넣고 사람들이 몰리면 어떡하지? 많이 안 보셨는데, 제 거는. 괜찮습니다. 올해 처음 해서. 법학 추천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트렌드는 전공 자유학부에 관련된 것들이, 그 이과에서는 컴공이 굉장히 트렌드인데, 문과 이과 둘 다 전공 뭐 자유전공 이쪽이 좀, 올해는 좀 트렌드 인기가 이제 상담에 많이 몰리거든요. 그쪽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5번 자연계열 학과를 보겠습니다. 자연계열 학과를 보면 가군이었던가? 아까? 어떻게 됐죠? 가군이었나요? 제가 한번 학과 배치 대부분이 가군. 가군부터 해야겠네요. 대부분이 가군이니까 이게 올해 명지대 이과는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2020일 때 재작년 때 굉장히 많이 폭락했어요. 앞자리가 7이 나오면 안 되는 학교예요. 근데 가군에 보면 공과대학이 가군이죠. 전기전자, 화공, 신소재, 뭐 컴퓨터, 토목, 기계산업, 융합이 있는데 보면 와 화공, 신소재가 7로 시작하죠. 100분이 70%대가 말이 되나요? 콩공 7이 토목 6자리가 나왔습니다. 대폭락.
기계는 제자리고요. 융합공학부도 7호. 이건 다군이지만 여기도 너무 낮죠. 여기 공과대학 라인을 봤을 때 너무 폭락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추천할 때 여기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오를 거라고. 그런데 생각만큼은 안 오른 것 같아요. 오르긴 했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죠. 이게 보시면 비교해 봤을 때 8짜리 올라갔고 거의 7 후반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늘 때는 그 셌던 기계하고 전자 쪽을 언급을 했었는데 기계가 7호, 전기 전자가 8 초반까지 떨어졌네. 떨어졌죠, 확실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21 2020 결과 갖고 얘기할 때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과가 너무 낮았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기계나 전기전자 같은 그 기계, 전기전자 제외 너무 낮음. 그래서 컴퓨터 계열 넣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넣을 거면 기계 전자를 넣고 앞자리 7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21 결과를 보시면 어쨌든 그래서 컴공은 역시 올라갔죠. 인기니까. 컴공 올라갔고 전기전자는 비슷하게 올라갔고 기계가 떨어졌어요. 기계는 우리가 이과를 전화기라고 얘기해서 전자, 기계, 화공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인기학과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기계는 약간 트렌드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1티어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1티어였는데 기계과가 지금 한 2티어로 밀리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컴공이 그제 확 치고 올라왔고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신소재는 원래 화공과 신소재가 묶여있을 때 신소재가 그렇게까지 인기는 아닌데 화공 때문에 원래 좀 인기가 더 있어야 되는데 7호로 낮았어요. 근데 어쨌든 화공은 계속 인기라 올해는 화공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토목을 넣으세요. 상향을 할 학생은. 그러니까 기계, 융합 이런 데는 넣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앞자리 7 차라리 저는 나군에서 상향한다 그러면요. 토목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너무 많이 했는데 어쨌든 결과를 봤을 때 기계가 낮아졌고 기계가 완전히 하락했고 다른 학과 올라갔으나 생각만큼 안 올라간 그런 추세였고요. 3개년을 보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올라가서 차라리 상향은 토목을 추천하고요. 저는 토목 추천하고요. 이게 인터넷 보고 막 넣으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으란 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토목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계, 융합 조심하세요. 화공. 기계, 융합, 화공 조심해라. 상향으로 넣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나군을 볼게요. 나군은 이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나군은요. 제가 건축 얘기 엄청 했어요. 공관 디자인. 작년에. 이렇게 3개년 볼 것도 없어요. 이게 그 자연과학대학하고요. 이 자연과학대학하고 건축 계열이 묶여서 나군이거든요. 여기 이거하고 이게 건축학부하고 공간 디자인인데 둘 중에 놓고 건축대학에 2개가 묶여있지만 전통적으로 건축학부가 인기가 좋고요. 공간 디자인이 좀 더 낫습니다. 물론 전통 건축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건축학 때문인데 이 2개를 묶어놨죠. 얘네가. 그래서 명지대가. 공간 디자인 인기도가 좀 낮은데 굉장히 셌어요. 이 건축학보다 더 셌죠. 야, 이건 무조건 작년에는 그래서 공간 디자인이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은, 너무 낮죠. 그래서 2021 얘기할 때는요, 무조건 공간 디자인. 이름을 써도 되네. 개강추. 당연히 그랬어요. 물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도 안 했고. 개강추하고, 자연과학은 좀 조심해라. 자연과학대학은 좀 조심하자. 둘 중에 차라리 공간 디자인 넣어라. 얘기 많이 했는데요. 결과를 볼까요? 2021 그래서. 어떻게 됐나. 자연과학대학 많이 올라갔죠. 722, 720에서 792까지 올라갔습니다.
건축대학 볼까요? 공간 디자인 어떻게 되냐? 완전 대폭락했죠. 건축학부는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대폭락. 나구는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공간 디자인 반등할 거다. 올해 공간 디자인 반등한다. 조심해라. 딱히 뭐 상향 뭐 넣어라 얘기하기는 좀 그래. 다 제자리라서 자연과학이나 건축은 제자리인데 그렇게 되고요. 닭은 뭐가 있었죠? ICT 융합이었나요? 이거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선택지가 없거든요. 810, 771일. 낮았네요. 정보통신. 올라가겠네. 그래서 정보통신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재작년에 너무 낮아서 작년에 학생들이 몰려서 좀 올라갔어요. 다군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종합을 하자면 다군은 애매하다. 종합. 명지대는 전반적으로 올해는 상향 컨텐이다. 컨텐츠. 일단은 탐구 한 과목 반영. 이게 크고요. 이거 큽니다. 크다. 이거 크고요. 영어 난이도 보고 결정을 해라. 그래서 영어 난이도가 올해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어려워했다. 그래서 1등급이 적고 3, 4등급 쪽으로 많이 몰리는 케이스다. 그럼 명지대는 여기서 더 올라갈 거고요. 네, 쉬워서 상위로 몰린 학생들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덜 몰릴 거예요. 작년처럼. 작년에 12%가 넘어갔죠, 1등급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좀 보고 하시고요. 올해는 컴공이 인기이긴 한데 컴공 쪽으로 근데 광운대가 자시면 좀 너무 세다라고 느껴지면 물론 광운대는 이과 계열이 원래 공과 그쪽 라인이 센 학교인데 그러면 명지대 쪽으로 넣으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쪽 라인에서 비교한다고 하면 여튼 뭐 그런 것 같고 일단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기운님 받아서 제가 열심히 제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